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 운명의 날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달 추이에서 정말 파이널 데드라인,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의 거의 이제 파이널 데드라인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11월 달 한 초 정도 1주차 때에 있는 이 가격 추이가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연말 때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까지 이 규칙적인 패턴 부분, 상승 패턴도 그렇고 하락적 패턴 구간들도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뭐 반감기 때도 거의 비슷했고, 그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에 따른 신뢰도 구간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추석 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 알트코인들에 따른 이제 도미넌스 부분을 일절 좀 많이 빨리면서 비트코인이 좀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추이에서에 따른 일정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제 조금 더 나오려고 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간이 좀 더 길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빨리 올라가야 된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격대 구간에서는 좀 부담적인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억 5천만 원 구간대를 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뭐 파동 요법으로 보게 되면 사람마다 이건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파동 추이가 가장 크게 이루어진 비중부터 이제 파동을 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면 5파동 추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니까. 그러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 뭐 여기에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잡을 수가 있지만, 거래 수반 기반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파동 부분에 따른 급격하게 상승했던 구간이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더 길게 뽑았냐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추이로 파동을 좀 크게 만들어졌던 이 특정 구간대가 길어진 패턴이 나올수록 짧아지는 패턴이 나와주는 형태가 좀 나와지는데요. 일단 길게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돌파를 해야지만 이제 새로운 전환점 시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일단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추이를 뭐 좀 본다라고 하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약간 이제 좀 성장이 더디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더가 좀 곡선이 좀 나고 USDC가 생각보다는 성장이 좀 덜했다. 이제 USDAT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뭐 앞으로에 있는 뭐 그런 부스러기를 사전적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테더 부분에 있는 사용 비율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여기에 이제 사이드로 쓰이는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더 독보적으로 쓰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테더나 그 다음에 USDC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 자료로 아마 대체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점유율이 조금은 뺏길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니어스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 이자 지급에 따른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잔머리를 좀 많이 돌려가지고 중개자 경유하는 형태로 활로를 찾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USDC 비중하고 이런 쪽이 조금 더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팔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나 뭐 이런 스카이나 그러니까 메이커다 다오, 다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쓰이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동향적 추이에서 좀 보여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골고루 좀 잘 퍼져가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국채 비중에 따른 이자 부분이 약간은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스테이킹이나 나머지 비율 수익적인 비중이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국채에 있는 이자가 조금 떨어졌으니 나머지 비중으로 좀 채워 넣어야 될 거잖아요. 이쪽에 따른 부담 요소가 조금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더 원활하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테더와 USDC는 그냥 우리가 쓰이는 활용도 측면으로만 봐야지 투자적인 부분을 어떤 플랫폼 마켓을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졌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니아층 애들은 이걸 좀 많이 쓰지만 보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걸 좀 이용을 많이 한다. 이용할 수 있으면 서비스와 활용 부분이 좀 더 많이 부족한 실정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거래소 코인 같은 거, DAT 생각하면 거래소 코인 같은 것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 코인 애들 중에서도 이제 좀 독보적으로 좋았던 게 이 빡빡이 형님 이제 머리털 나오고부터 좀 제정신 차려가지고 요즘에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이겐 레이어는 이제 아이겐 클라우드 형태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블록체인 조합과 검증 부분을 우리 체인 안에서 좀 돌려보려고 좀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검증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 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 부분은 이것도 해보고 좀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추이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사히즈가 이번에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의 글로벌 유동성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과거에는 그런 특정 주기 패턴이 좀 잘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짜내가지고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를 여러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동양에서도 흑하이버린 7년 비트코인 홀딩 고대의 고래가 어느 정도 이제 변화점을 좀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갑자기 활동을 시작을 해서 매도하고 이더리움 매수했다가 스테이킹했던 고래가 엊그제 물량적인 3,00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도했고 비트코인 쇼치는 부분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고래도 약간씩 움직임을 조금씩 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스테이킹 비중 동향 추이도 좀 변화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게 아직은 확인은 되진 않지만 저번에 이제 자료가 여기 있나? 아니 여기 있네요. 이제 이 킬른이 기존에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언스테이킹을 해서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제 다시 재스테이킹 안 되는 물량도 꽤 많이 나와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스테이킹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10월 달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변화점이 좀 많이 생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뭐 보게 되면 이때도 변화점이 생겼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물량이 좀 잡혔어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도 10월 마지막 주 정도 때 이제 변동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스테이킹 물량도 증가 추이도 나와주긴 하지만 반대로 언스테이킹 물량도 언제든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항상 이더리움 가격 추이와 알트코인에 있는 변동성 추이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비축 이야기는 그렇게 큰 시그널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주고 있고, 트럼프 코인의 ETF TTCC 공식 상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해당 코인에서 내가 좋아하는 좀 사이즈가 있는 코인들은 굳이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주식을 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내가 좋아하는 ETF를 사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쓰이지 않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코인 거래소도 쓰이지 않는 형태에서 엄밀히 따지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루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추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대규모 물량은 또 시장을 좀 많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OTC 거래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재미있는 구간이 잘 안 나오는 추이도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뭐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동향에서는 또 지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려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블록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솔라나 부분 내용이 여기에 딱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냐. 이제 기존에 이제 DAT 기업들이 뭐 UPXI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솔라나를 많이 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트론 다오나 뭐 도지 파운데이션 뭐 이런 데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단적인 부분은 솔라나 재단에서 OTC 거래로 이제 그런 애들한테 물량을 던져줄 때 더 할인돼, 가격에 한 15% 더 할인돼 부분으로 이제 던진다라는 추이에 있는 내용을 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더리움의 DAT 애들, 특히나 DAT 애들 중에서도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부분은 이더리움 재단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욱더 더 많은 목소리를 하니까 어차피 던질 거 나한테 물량 싸게 좀 던져라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구간대로 이제 그렇게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DAT가 워낙 이제 우리 물량을 다 받아줌으로써 가격에도 많은 좋은 현상을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는 그런 형태도 이번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옵션 변동성도 커질 거고요. 선물 변동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10월달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10월 부분에서 11월 둘째 주 때까지는 웬만하면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이번에 이제 10월 마지막 주부터 에이펙 회담이 있잖아요. 미중 간에 있는 갈등의 고조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의 힘도 조금씩 이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여전히 올해 25년도 시즌은 하락할 때에 따른 가중은 거의 똑같이
100%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하락 패턴이 세게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제 도미넌스 추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도 이제 도미넌스가 이번 형태에서 좀 잘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너무 세게 가면 오히려 11월, 12월 도미넌스 조정 없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10월달 정도 추이에서 적당하게 좀 눌러져 있다가 오히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도미넌스의 정확도는 점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도미넌스 변동폭에 있는 추이도 5에서 많게는 8% 추이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변동성 추이를 보았더니 뭐 기껏 해봐야 최대 비중이 거의 뭐 많게 해봐야 진짜 한 4%, 평균 4%, 3%가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좀 커진다면 5%에서 8% 정도로 잡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과거 이제 17년도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는 좀 화끈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도면서 화끈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21년도 때는 어땠습니까? 화끈하게 내려가고 화끈하게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월간의 도미넌스 변동성 자체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이 한 7, 8% 변동성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3%, 4%, 3%, 4% 이렇게까지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도 여기는 화끈하게 올라갔지만, 여기는 뭐 거의 누가 이평선 박스권 이평선 그려놨듯이 올라가고 있죠.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화끈하게 내려가고 화끈하게 내려가고 화끈하게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지만, 화끈하게 내려가는 형태는 이번 이제 엄밀히 따지면 7월달 기준점으로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되게 민그적거리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과거 대비보다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10월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